스토니 브룩 대학교의 하워드 슈나이더 교수님 모시고자 합니다. 교수님 역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처음으로 거의 뭐 최초로 미국에서 강의로 만드시고 이것을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확산하고 초중고로 확산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지금 제가 하는 언어가 영어로 통역돼서 들리고 있나요? 네, 번역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워드 슈나이더 교수님의 강의 제목이 몹시 함축적이고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 학생들에게 뉴스 리터러시라는 백신 접종하기. 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일지 몹시 궁금해지고 듣고 싶어집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세션에서 제가 발제자 중에서 기자로서의 활동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자로서, 에디터로서 활동을 했고요. 뉴스데이, 뉴욕에 있는 뉴스데이라는 신문사에서 편집자로도 일했습니다. 제가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기자가 제 역할에 충실하고 또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낸다면, 그리고 또 그 권력자들을 책임지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명확하게 이 의견, 개인적인 의견과 그 팩트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가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우리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쓴 기사들을 로부터 정보를 받고 좋은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요. 제가 틀렸습니다. 2005년에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이 한 대학 학장과 총장이 2005년에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그 저널리즘과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인의 60%가 언론을 신뢰하다가 이제는 2%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리즘을 뒷받침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 사업 모델이 200년 넘게 그 뒷받침했던 모델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기자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양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면서 제가 대학생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뭐 영문학이나 아니면은 철학, 사회과학 등과 같이 이렇게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2005년 당시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지 이제 1년이 넘었을 때였죠.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샷이나 아니면은 트위터가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기자이냐, 저널리스트이냐, 유튜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정보가 진짜 뉴스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부터, 한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에 기자로서 훈련받는 것으로는 언론대학원의 그 역할이 불충분하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하고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리고 시민 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그러면은 미국의 시민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Center for News Literacy라는 이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지금 띄워오려고 하는데요. 스크린 쉐어링이 관련 가능할까요? 제가 해도 될까요?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PPT랑. 하실 수 있습니다. I have it here. Okay. I can do it myself. Thank you. 예,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Center for News Literacy라는 기관을 저희가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나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최초의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에서 최초이고 또 특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사 과정, 즉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 뉴스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2006년만 해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있었는데 뉴스 리터러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스스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뉴스 리터러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스 리터러시입니다. 이 뉴스 리터러시라는 것은 보다 큰 그 학문,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 큰 학문에서 한 일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짜 정보로부터 가려낼 수 없다면 그러면 시민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했던 것입니다. 미국 최초로 이렇게 이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학사 과정을 개설했고요. 11,000명의 학부생들을 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25개의 미국에 있는 대학과 협업을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개국의 학자들에게 이런 연수 과정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소스 센터, 디지털 리소스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어세라에서 온라인 강좌 개발을 했습니다. URL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3,000명의 글로벌 온라인 학습자들이 와서 지금 4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난 몇 년 동안 헙스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대학에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다른 일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그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신뢰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박쥐 때문에, 박쥐를 먹어서 생긴 것이다, 아니면은 뭐 항생제를 먹으면은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어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런 식의 컨스피러시를 믿었습니다. SNS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이라는 것이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생 그리고 또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뉴스를 보면서 뉴스의 출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샘플을 보여줬는데요. 보기를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2개의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설문 응답자들에게 다 미국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쓴 기사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스폰서된 광고 같은 그 쉘 석유 회사의 기사입니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기후 변화라는 주제.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인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판단하는데 어떤 기사를 신뢰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요, 70% 미국의 학생들의 70%가 쉘이 스폰서한 그 기사를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픽이 좋았대요. 그 스폰서가 뉴스 스폰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이것이 광고성 기사라는 것도 몰랐고 독립성도 없다라는 것도 몰랐고 어떤 기업의 특정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뉴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준비가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널리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난 10년 동안 신문사들 그리고 언론사들이 직원을 한 반 정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널리즘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광고 중심적인 그런 사업 모델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신문, 지역신문들도 거의 다 폐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폐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의적인 그런 주체들이 그 오정보, 허위 정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기자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저널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저널리즘을 찾지 못하는데요. 이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대중이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무슨 플랫폼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최첨단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 프로파간다, 광고, 선전,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플랫폼에서 이제 SNS 플랫폼에서도 이런 것을 가짜 뉴스를 걸러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나왔던 그 탑 20 기사들을 보면은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사와 가짜 뉴스의 아울렛을 보면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가짜 정보로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주에 한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더 많은 미국인들이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나 아니면 허위 정보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에서요. 그러니까 뉴스 리터러시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새로운 리터러시가 21세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버그로 끝나는 두 사람이 그 리터러시의 혁명을 일으켰었죠. 한 사람은 뭐 그 구텐버그고요. 한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하네스 구텐버그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에서 금속 활자가 먼저 개발이 되긴 했지만 서양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그 큰 혁명을 수백 년 전에 일으켰습니다. 정보 혁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마크 주커버그가 2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혁적인 그런 그 환경에서는 그런 변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접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폴리오와 관련된 그 소아마비와 관련된 그 접종을 저도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방 접종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그 뉴욕 시립대학교의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에 이런 것을 교대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 리터러시라는 것은 최소한 중학교 10세, 11세 스마트폰을 이제 갖기 시작하고 바이럴 비디오나 아니면 뉴스나 여러 가지 텍스트에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뉴스에 대한 인식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뉴스를 읽고 그러면서 시사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 뉴스가 자유롭게 계속 흐르는 것이 이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뉴스의 인식 과 같은 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 일종의 정신적인 GPS를 가지고 이 뉴스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뉴스 분석 능력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뉴스에 대해서 뉴스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술적인 그런 것에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 뉴스에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 속도를 늦출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사고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를 가지고 취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평적으로 기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일단 읽고, 근데 읽을 때는 수직적으로 읽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주제로 다른 기사들도 보면서 이렇게 넓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니 브루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인데요.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력을 아웃소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을 해서 이 높은 순위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판단을 딴 데다가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리트위트가 얼마나 되었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한다라는 것,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료들의 의견에 기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친구기 때문에 그 믿는 친구가 보낸 이 기사는 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하면은 안 된다. 판단력을 아웃소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제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확증 편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정보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그런 뉴스 분석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경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뉴욕 브루클린에서 파일럿 스쿨 시범학교에서 이런 시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학교의 7학년, 8학년 등의 학생들이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뉴스 리터러시 클래스룸이라는 별도의 교실에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그 교과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해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요. 어떤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뉴스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뉴스 리터러시 교사 연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도 하고 또 함께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와 협업을 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성인들, 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서 그랜트를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얼마든지 반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뉴욕주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제를 해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해서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곧 졸업하지 못하게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도 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교사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은 뉴스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검증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작업을 지금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을 상대로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12 이하의 학생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for 뉴스 리터러시라는 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콜세라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커리큘럼의 샘플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워드 슈나이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에너지와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애정이 올곧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좋은 기사만 쓰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나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그런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 리터러시의 교육에 헌신을 했고, 단순히 이런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이거를 확산시키셨다는 점이 가장 저희들이 경의를 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지체되고 있긴 하지만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슈나이더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시작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고등학생을 비롯한 K-12로 확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은 뉴스보다는 게임이나 뭐 코믹스, 소셜 미디어에 더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뉴스 리터러시를 어떻게 하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홉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스 리터러시를 하나의 그 일상에 녹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큰 그림 속의 하나의 구성인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워크숍에 교사가 한 명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학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당신 왜 왔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2학년 학생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교사였는데요. 그 이 늑대 돼지 삼형제와 늑대 그 이야기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늑대가 돼지 삼형제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 2학년 학생들에게 교사가 이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늑대를 욕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이 1999년에 늑대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늑대의 관점이 이 스토리에서 배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2학년 학생 한 명이 누가 맞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환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는 법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현장 교육에서의 많은 경험 속에서 새로운 재밌는 접근법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서로 공유해 나가면 저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교육팀도 그렇고 한국 현장에서 미디어와 뉴스 리터러시를 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합니다.